여러분, 마블러스 미세스 메이즐 보셨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드라마가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둔 건 아니지만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2017년 골든글로브에서 최고의 TV 시리즈 뮤지컬 또는 코미디 상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에미상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까지 휩쓸었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이 정도까지 받을 줄은 몰라서 놀랐어요. 두 번째, 주연 배우 레이첼 브로스나한이 상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사실. 2018년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이어서 2018년, 2019년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2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지 캐릭터를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조연 배우들의 수상 기록도 엄청나다는 점이에요. 수지 역의 알렉스 볼스틴은 2018년, 2019년 코미디 시리즈 여우조연상을 2년 연속으로, 미지의 아빠 역 토니 샤로브도 코미디 시리즈 나무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니 브루스 역의 루크 커비까지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주연부터 조연까지 이렇게 골고루 연기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 이쯤 되면 미세스 메이즐이 왜 그렇게 호평받았는지 알겠죠? 감독과 작가인 에이미 셔먼 팔라디노도 연출과 작가상을 받았다는 사실. 이거 진짜 대박 드라마였다니까요.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화려한 의상, 빠른 대사,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까지 완벽합니다. 마지막 시즌이 2023년 5월에 종영했지만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미세스 메이즐 TMI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실 들고 올게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부르즈 두바이였다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2010년에 개장할 때 부르즈 할리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죠? 건물 지을 때 두바이 개발사가 재정난에 부딪혔대요. 바로 그 엄청났던 대침체 시기예요. 그때 UAE 정부가 두바이에 재정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지원을 조직한 사람이 바로 당시 UAE 대통령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었어요. 그래서 두바이 통치자 모하메드 빈 라시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와, 진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줄이야. 완전 소름 돋지 않나요? 건물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일부 강철은 동베를린 공화국 궁전에서 재활용했대요. 사라진 건물의 일부가 세계 최고층 건물에 쓰였다니 마치 역사의 한 조각 같지 않아요? 부르즈 할리파는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 메릴이 디자인했고 높이가 829.8m나 돼요. 이 건물은 2009년에 완공되면서 타이베이 100일을 넘어 세계 최고층 기록을 세웠어요. 타이베이 100일이 5년간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깼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이 건물은 다운타운 두바이라는 대규모 복합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답니다. 다음번에 부르즈 할리파를 볼 때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기억하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건축에 이런 인간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다니 건물들이 달리 보이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외의 사실을 아는 건물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매일 보는 것에도 이런 깊은 역사가 숨어 있다니.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우리가 매일 잡는 문고리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 열고 닫는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문고리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건 아셨나요? 레버 핸들이랑 둥근 손잡이가 가장 흔하대요. 집문, 사무실문, 심지어 차문까지 형태는 달라도 다 같은 문고리라는 거죠. 근데 이 문고리가 무려 5,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디자인도 계속 진화했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나무나 황동, 심지어 도자기나 컷 글라스로도 만들었대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만든 문고리들이 각각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문고리는 단순한 손잡이가 아니더라고요. 잠금 장치가 포함된 경우가 많죠? 이게 다 표준화된 잠금 장치에 맞춰서 제작되는 거라니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박인 건 질병 전파를 줄이려고 팔이나 발로 작동하는 문고리도 있대요. 와, 진짜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문고리가 이렇게까지 진화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문고리를 만지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역사와 기능, 그리고 숨겨진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번에 문고리를 잡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디자인인지, 잠금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 작은 문고리 하나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평범한 것들이 제일 신기한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활 속의 작은 발명품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문고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도 다음에 문고리 잡을 때 저처럼 와 하실 거예요. 약속. 여러분, 수도꼭지나 세면대 밑에 손이 안 닿는 깊은 곳 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싱크대 밑을 봤을 때 와 저걸 어떻게 조이지? 싶었어요. 일반 렌치로는 절대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쓰는 특별한 공구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름하여 바신 렌치입니다. 싱크 렌치라고도 불려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생긴 것부터가 뭔가 남달라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증이 막 생기지 않나요? 바로 좁은 공간에 쏙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 아래에 있는 너트들이 보통 엄청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이걸 몰랐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바신 렌치는 이런 접근하기 힘든 곳에 파이프나 잠금 장치를 돌릴 때 써요.
특히 수도꼭지를 세면대에 고정하는 나사 너트들이 딱 그런 위치에 있어요. 보통 좁은 세면대 캐비닛 안쪽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이 렌치 덕분에 작업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배관공들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번에 싱크대나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바신 렌치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생활 속 숨겨진 도구들을 알면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일상 속 작은 지식이 여러분을 더 똑똑하게 만들 거예요. 다음에 또 신기한 TMI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스펀지가 사실은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바닷속에 사는 해면동물이라는 친구들이 바로 그 스펀지의 원조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물속 바위에 딱 붙어 사는 세실 필터 피더스, 즉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물속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 동물이에요. 심지어 이 해면동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다세포 동물 중 하나랍니다. 오래전부터 산호초를 만들고 바다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정말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해면동물의 특징을 그대로 본뜬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해면동물은 몸에 수많은 구멍과 통로가 있어서 물을 계속 순환시키며 살아간대요. 이렇게 물을 통과시키면서 먹이도 얻고 산소도 공급받고 심지어 노폐물까지 배출한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이 친구들은 복잡한 신경계나 소화기관, 순환계가 없어요. 대신 긴 모양 세포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며 모든 걸 해결한답니다. 이 세포들은 심지어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신까지 할 수 있는 만능세포라고 해요. 덕분에 다치거나 손상되어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학자들은 이 해면동물이 다른 모든 동물들의 조상벌이 될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8억 년 전 화석까지 발견된 걸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지구와 함께 해온 생명체인 거죠. 이제부터 주방 스펀지를 볼 때마다 바닷속 동물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신기한 이야기 발견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짧은 지식이지만 재밌으셨기를 바라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혹시 문이 저절로 부드럽게 닫히는 거 눈치채셨어요? 그냥 닫히는 게 아니라 스르륵 물결표하고 닫히는 그 마법 같은 비밀 아시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는데 이게 다 도어 클로저라는 장치 덕분이에요. 이름부터 뭔가 문을 닫아주는 느낌이 확 오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문을 열 때 드는 힘을 저장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어 클로저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 힘을 저장하고 다시 밀어줘요. 문을 열 때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에너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을 놓으면 스프링이 펴지면서 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원리예요. 진짜 신기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도어 클로저가 자동 버전도 있다는 사실. 자동 도어 클로저는 전기를 사용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조절해요. 훨씬 더 정교하게 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문 닫힘을 넘어선다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도어 클로저는 건물 화재 경보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이랑 연결될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문을 닫아서 불길 확산을 막을 수도 있고요. 보안 시스템과 연동되면 특정 상황에서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 보지만 몰랐던 문 위에 저 작은 장치가 이렇게나 스마트하고 중요했다니. 다음에 문이 스르륵 닫힐 때 이게 도어 클로저 덕분이구나 하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이 너무 많아서 놀라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지켜주는 고마운 장치랍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예전 전화기 수화기 선이 왜 늘 고불고불했을까요? 요즘이야 무선이 당연하지만 유선 전화기는 거의 다 그랬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초창기 전화기는 송화기가 본체에 붙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말하려면 전화기 몸통에 대고 소리쳐야 했대요. 그러다 수화기가 따로 분리되면서 훨씬 편해졌죠. 근데 이 수화기가 그냥 손에 드는 부분을 뜻하는 거였다니. 귀에 대는 수화부랑 말하는 송화부가 합쳐진 게 바로 핸드셋이잖아요. 그때는 이 핸드셋이 본체랑 선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소리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그러다가 코드리스 전화기가 나오면서 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드리스 수화기는 라디오 신호로 본체랑 통신하는 거예요. 본체는 다시 전화선이랑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대망의 휴대폰. 이건 아예 기지국이랑 직통이에요. 집에 베이스 스테이션이 필요 없는 거죠.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도 핸드셋이 최종 진화형인 거예요.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이 기기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다음번에 전화기를 볼 때마다 이 모든 진화를 떠올려보세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인류 소통의 역사가 담겨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또 어떤 TMI가 있을지 다음에 알려줄게요. 여러분, 셔츠나 바지 끝이 왜 항상 접혀 있는지 아셨나요? 매일 입는 옷인데 문득 이 커프라는 게 왜 생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하고 놀랐어요. 이 커프가 그냥 멋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옷의 소매나 바지단 끝이 쉽게 닳아버리는 걸 막으려고 만들었대요. 이 부분이 닳으면 옷 전체를 버려야 했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아예 여유분을 접어두거나 다른 천을 덧대서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하면 닳았을 때 접힌 부분을 폈거나 교체하면 끝. 옷 전체를 새로 살 필요 없이 수선해서 계속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작은 부분이 엄청난 지혜였던 거죠.
특히 바지의 끝자락은 트라우저 커프 또는 턴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턴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고 해요. 소매나 바짓단 보호 외에도 커프는 이제 패션의 한 부분이 되었죠. 장식적인 테두리나 레이스를 덧대기도 하고요. 버튼이나 스터드로 따로 부착하는 형태도 많죠.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에도 깊은 역사가 담겨 있어요. 다음번에 옷을 입을 때 커프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냥 접힌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지식들이 세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지 않나요? 다음에 또 신기한 생활 속 비밀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AA 건전지 이름이 원래 이게 아니었다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매일 보는 건데 별명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AA 건전지 정식 명칭은 사실 R6 나15예요. IEC 시스템에서는 R6, ANSI 시스템에서는 15라고 부른대요. 일본에서는 UM3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옛날 별명들이에요. 영국에서는 D14라고 불렸대요. 이게 원래 보청기 배터리였다는 사실. 또 U12, 나중엔 U7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심지어 HP7은 아연 염화물 버전의 고성능 건전지를 뜻했대요. 근데 가장 재밌는 별명은 바로 펜셀이에요. 생각해보면 펜이랑 크기가 비슷해서 그렇게 불렸나 봐요. 정말 매일 보지만 이렇게나 많은 역사를 가진 물건이었다니. AA 건전지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정말 흔하게 사용되죠. 하나의 전기화학 셀로 이루어져 있고 일회용과 충전용이 있어요.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전압과 용량은 화학물질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기들은 1.2V에서 1.5V 정도의 AA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AA 건전지를 보게 되면 아, 이게 D14였지 하고 생각날 거예요. 심지어 펜셀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다는 것도요. 정말 매일 보는 물건에도 이렇게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있다니 놀랍죠? 여러분 주변의 다른 물건들도 찾아보면 재밌는 사실이 가득할 거예요. 혹시 오래된 건물 위에서 이런 기괴한 조각상들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장식인가 싶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조각상들이 그냥 가구일이라고 불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고딕 건축물에서 엄청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구일들이 사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왜 이걸 여태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이 조각상들 뒤에 작은 홈이 파여 있는 거 보이세요? 바로 여기에 빗물이 고이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가구일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건물 벽에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빗물이 벽을 타고 흐르면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다 깎여나가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건축가들의 엄청난 지혜였던 거죠. 여러 개의 가구일을 두면 빗물 흐름을 분산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했대요. 그래서 가구일들이 길쭉한 동물 모양이 많은 거예요. 물을 멀리 보내야 하니까. 와,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잖아요. 정말 매일 보지만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오래된 건물 보실 때 가구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빗물 나오는 게 보일지도 몰라요. 고딕 건축의 비행 버튼 벽에도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가 있었다니. 세상의 모든 신기한 비밀 같이 찾아봐요.